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원주와 지름을 구해볼까요?입니다. 재미있게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 원주율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크기, 원의 둘레의 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 원주를 구하는 방법은 원주를 원의 지름으로 나눠주든지 아니면 원의 지름분의 원주를 해주면 우리가 원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은 크기와 상관없이 이 원주율이 같았죠.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6쪽이네요. 회전목마가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회전목마가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거리를 직접 재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친구에 대한 답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름을 알 때 원주를 어떻게 구하면 될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은 이 원주율이 같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율과 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주,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사각형과 원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과 원이 있는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cm, 원의 지름을 1cm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선생님이 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비율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비율은 한 변이 1cm일 때 둘레가 4cm이기 때문에 1분의 4, 4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cm일 때의 둘레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이 아니라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량에다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준량인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고 기준량에 5를 곱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에도 똑같이 5를 곱해주면 4, 5, 20이 되어서 정사각형의 둘레가 2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양은 기준량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이 비율이라고 했었죠. 자, 이 식에다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둘레를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율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율은 그렇죠. 4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5야. 그러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의 4배이니까 5, 4, 20, 20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죠. 자,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대로 원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원에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이것은 그렇죠. 원주율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원의 원주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의 지름이 1cm일 때 원주율은 그렇죠. 약 3.14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원의 지름이 1cm일 때 원의 둘레가 약 3.14cm야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원의 지름이 1cm가 아니라 5cm인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의 원주율은 같다.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지름이 1cm가 아니라 5cm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량인 원의 지름에다가 5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름은 5가 되고요. 기준량이 5를 곱했으니까 비교하는 양에다가도 똑같이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원주는 15.7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5cm인 원의 둘레는 15.7cm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매번 이렇게 비율, 원주를 이용해서 원의 둘레를 구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해서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양인 기준량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할 때 이 몇 배에 해당하는 값이 비율이었었죠. 자, 여기에 원주와 지름을 집어넣어 보면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비율배입니다가 되는데 여기서 비율은 원주율이었었죠. 자, 그런데 원주율 몇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3.14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14배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의 지름이 5cm라고 하면 그렇죠. 원주는 지름의 3.14배이기 때문에 원의 지름인 5cm에다가 3.14만 곱해주면 원주의 길이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15.7cm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름을 알 때 원주를 어떻게 구하면 될지 말해보면 지름의 원주를 곱한다가 되겠죠. 다음으로 지름을 알 때 원주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식 썼습니다.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 여기에서 3.14는 그렇죠. 원주율이었었죠. 그래서 지름을 알 때 원주를 구하는 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원의 지름을 이용하여 원주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원의 지름을 이용하여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는 않은데 어쨌든 원의 지름을 이용해서 원주를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주율이 3.14라는 것입니다. 원주율이 3.14입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렇죠. 원의 둘레는 지름의 3.14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원주율은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가 3.14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가나다 순으로 원의 지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지름이 5m고요. 원나는 지름이 10m네요. 그리고 원다는 지름이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부터 원주 구해보면 원주는 지름의 3.14배이기 때문에 지름 5m에다가 3.14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주는 15.7m가 되겠습니다. 다음 원나는 지름 10에다가 3.14를 곱해주면 31.4m가 되겠죠. 마지막 원단은 좀 특별하게 원주율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이 3.14라고 했으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1분의 3.14가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름이 20m인 원의 원주이기 때문에 기준량에다가 2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량인 원의 지름이 20이 되고요. 기준량이 20을 곱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에도 똑같이 20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교하는 양 원의 둘레는 62.8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기둥의 원주를 알 때 지름을 구해봅시다. 원주를 알 때 지름을 어떻게 구하면 될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방금 전에 96쪽에서는 지름을 알 때 원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원주를 알 때 지름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를 말해보래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았던 식 그대로 사용해주면 되겠죠. 원의 둘레,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과 같았었는데 자, 곱하기 원주율을 등호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나누기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할 때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주를 할 때 지름을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 원주를 할 때 지름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의 원주를 이용하여 기둥의 지름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이 문제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주율 3.1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렇죠.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1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원주율 3.1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원주율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원의 지름분의 원의 둘레인데 이것이 3.1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가 3.1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원주율 3.1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원주가 아니라 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원주는 지름이 3.1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살짝 바꿔서 원주를 3.1로 나누면 지름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의 원주가 68.2cm일 때 기둥의 지름은 68.1을 3.1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22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둥의 원주가 139.5cm일 때 기둥의 지름은 139.5 나누기 3.1을 해주면 알 수 있겠죠. 계산하면 45c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가 279cm일 때의 지름은 특별히 비율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주인데 이 원주율이 3.1이라고 했기 때문에 1분의 3.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원주가 3.1일 때의 지름이 아니라 279cm일 때의 지름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양에다가 9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하는 양인 원주가 90이 되고 비교하는 양에 90을 곱했기 때문에 똑같이 기준양에도 90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원의 지름은 90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 모양의 물건을 찾아 원주를 재어보고 지름을 구해보세요. 계산기 사용하고 원주율은 3.14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원 모양 물건 찾아서 원주 재고 지름 구해보기 바랍니다.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문제 보고 지름만 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들 원 모양의 물건 찾아서 원주 재고 지름 구해보았나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정답 확인해주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훌라후프의 지름 구해보면 원주 251.1을 3.14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면 지름은 8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탬버린의 지름은 62.8 나누기 3.1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2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원주율을 이용하여서 원주와 지름을 구해보았는데요. 원주율이 3.14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14배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원의 지름이 1이라고 할 때 원의 둘레는 3.14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율이 3.1이다 라고 하면 원의 둘레는 원의 지름의 3.1배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원의 지름을 1이라고 할 때 원의 둘레는 3.1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름을 할 때 원주를 구하는 식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고요. 반대로 원주를 할 때 지름을 구하는 식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었습니다. 물론 기준양과 비교하는 양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원주율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